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우리 2번까지 확인을 하셨고, 이제 63페이지에서 65번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 1년 만에 다시 나왔었다. 자, 따라서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우리 4번에 보시면은 그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공격을 하면은 폭력적인 행위에 들어갑니다. 폭력적 행위. 치명적 행위는요, 치명적 공격은 흉기를 가지고, 망치라든지 둔기, 흉기를 가지고 공격하면 치명적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4번이 바르지 않습니다. 자, 66번 행정기본법 동그라미 하시고, 이 행정기본법이 이제 저희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가 되기 시작한 게 요 문제예요. 행정기본법.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신뢰보호원칙. 행정절차법. 자,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새로운 해석과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인데, 신뢰보호의 원칙. 따라서 성, 평등, 신부, 자, 비자권. 자, 행정법의 원칙, 법원칙이라고 하죠. 불문복귀인 조리의 종류, 자, 7개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 평등의 원칙, 성평등. 자, 여기는 신뢰 보호 원칙입니다. 신뢰 보호, 부당결부, 비례. 자, 자기 구속,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인데, 이 조리상의 한계, 조리 중에 현재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무엇만? 자기구속의 원칙. 그래서 이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도출된 원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조리 종류 7개 중에 몇 개가 규정되어 있다? 6개가 규정되어 있어요. 자기구속의 원칙을 제외한. 자, 그러면 행정기본법 말고 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성실 신뢰보호의 원칙이에요. 여기 신의성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어디에 있다?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에 공통으로 들어간 사항이 몇 개예요? 요거 2개인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요게 된 겁니다. 그 보기에도 보면은 신뢰보호밖에 지금 보이지 않죠?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공통으로 빵 되는 게 요 2개라는 거지. 그럼 보기 딱 깔린 거 보니까 이거밖에 없네? 이거 답이네. 자, 이게 그 첫 번째 기출이었어요. 자, 이제 어디 봐야 되느냐? 67번은 또 최근에 나왔던 조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67번의 1번은 경찰관서장으로 출발하고, 2번 경찰청장으로 출발하는 문장이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풀어줘야 합니다. 68번 문제가 강학상, 이론상, 학문상, 특허는 권리 설정이에요. 그래서 권리 설정, 금지된 행위, 어머니가 자,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허가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 앞으로
이 방은 너의 방이다. 권리 설정이니까 특허예요. 특허. 그런데 형 방하고 동생 방이 있었어. 형하고 동생하고 방을 바꿨어. 이건 법률행위죠. 형하고 동생하고 방을 바꿨어. 그런데 부모님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그럼 이 형과 동생의 법률행위는 효과 있다? 효과 없다? 없다. 이걸 뭐라고 불러? 인가. 자,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보내줬다면 허가. 자, 방을 줬다면 특허. 방을 바꿨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방을 바꿨는데 부모님이 지금 몰라.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지금 뭐하니? 원래 위치대로 안 가? 하면 예 갈게요. 이게 인가야. 알았죠? 인가받지 아니한 두 사람의 법률행위는 뭐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좀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다, 뭐 이런 표정을 좀 우리 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좀 뭐 반응이 어떻게 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이렇게 채팅창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글 올라가고 나 그런 거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피곤하지 않아서 정신없이 막 올라갔던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자, 우리는 학습에 집중하시고 오로지 합격 목표만을 위해서 러너가 됩시다. 알았죠? 합격 목표만을 위한 러너. 자, 그러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있잖아요. 요건 허가.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없이 그 재단이 무슨 일을 하면 무효니까 얘는 인가. 한의사 면허, 대인적 허가. 자, 국가재산, 국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는 일종의 특허가 되겠습니다. 자, 금지된 행위 해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걸 우리는 허가라고, 특허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 69번 항고소송의 종류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항고소송의 종류인데 항고소송의 종류는 3개 있죠. 여기 민중소송 바르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소송이 있는데, 자, 요거 적기 전에요.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사인의 사법상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내 땅, 나 돈 받을 권리 있다. 나 채무 없다. 이걸 다투는 소송이 민사소송이에요. 나 돈 받을 권리 있다. 나 상속 받을 권리 있다. 나 양육권 있다. 나 채무 없다. 이런 걸 따지는 소송이 민사죠. 그런데 행정과 사인 이거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법상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그럼 권리, 의무, 지금 누구랑 다투는 거예요? 국가랑 다투는 거예요. 나 국가로부터 연금 받을 권리 있다. 급여 받을 권리 있다. 인정해달라. 우리 줄 의무 없다. 이런 걸 당사자 소송이라 그래. 당사자 소송. 그런데 자, 처분 있죠. 처분. 이게 뭡니까? 구체적 법집행. 이건 뭘 따져요? 유퀴즈. 자,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뭘 쓸 것 같은지 맞추신 분은
제가 아무튼 합격 보장 할게. 에? 자, 여기는 이걸 구제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침해요? 권리 침해, 구제. 국가자격으로부터 나 참을 수 없는 권리 침해 받았다. 이해되죠? 거기로부터 뭐 해달라? 나 도와달라. 권리 침해 물리쳐달라. 이런 뜻이야. 어떤 뜻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무슨 소송? 항고소송. 그러면 여기는 대등이에요. 여기도 대등이에요. 여기는요 우월적. 누가? 행정이 우월적 지위에서 본인이 공익을 위하여 한다고 한 행위가 누군가에는 아픔이었어. 그 아픔을 달래주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다? 항고소송. 그래서 제가 연고소송이라고 부르고 싶어. 후시딘 연고 좀 줄래? 나 아프거든? 왜? 국가자격으로부터 나 다쳤거든? 이렇게 좋은 비유인데 이렇게 뭐 감동이나 감탄이나 뭐 이런 게, 그죠? 유니클로 가면 감탄 팬츠 팔던데, 감탄 경찰학 뭐 이런 거 없나? 자, 내가 한번 내볼까요? 감탄, 괜찮다. 앞으로 프린트는 감탄 경찰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화이팅. 자, 정리하시고. 이걸 무슨 소송이라 한다고? 행정소송. 행정소송.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행정과 사인과의 다툼이죠. 자, 따라서 여기에 당사자 항고소송 말고 무슨 소송이 있다? 민중소송.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바로잡고 싶다. 바로잡고 싶다. 선거 절차 바로잡고 싶다. 당선인 결정 바로잡고 싶다. 이게 무슨 소송? 민중소송이고, 또 하나는 기관소송이야. 그래서 제가 이 둘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고 열기주의라고 했거든요. 왜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거니까 좀 너 조용히 있어달라 이 뜻이고, 여기는 무슨 자, 여기는 무슨 소송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주관적이고 국민의 권익 보장 차원에서 개괄주의 해야지. 개괄주의. 이게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 성격 확실히 기억했죠? 그래서 23년 8월 2차 시험 이게 키워드였거든. 그러니까 그냥 답은 7초 만에 나오는 거지. 7초가 뭐야? 공법상 법률 관계. 7초 만에 답 이거 나오네. 자, 그래서 내가 시험 끝나고 해설하면서 그랬거든요. 자, 모기가 나를 좋아서 따라다니네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69번에서 항고소송 종류 아닌 것은 민중소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에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2번에 여기 항고소송 있죠. 항고소송은 다시 3개로 나뉘죠. 무효, 취소, 부작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2번에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동 확인 소송. 그 무효에다 밑줄 안 놓고요. 3번은 부작위, 4번은 취소 소송인데
혹시 다음 시험에 2번에 무효 확인 소송하고 4번에 취소 소송하고 이렇게 자리 바꿈하잖아요. 그럼 틀린 질문 된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다? 무효 소송입니다. 무효 소송. 자, 70번 적절하지 않는 것 4번이죠. 우리가 손실보상은 위법이 아니라 적법이에요. 그래서 보상은 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배상은 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자, 71번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상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1. 우리가 가스 발사 총은 무기가 아니라 분사기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때는 경고 없이 사격할 수 있고 3번 수갑 사용할 때 부서 발령 시 1회고 연간 1회 안전교육이야. 그러면 연간은 수갑이고 자 나머지 수갑 말고 분사기, 전자충격기는 방기죠. 방기, 무기는 분기가 되겠습니다. 무기는 분기. 자, 그래서 수갑은 연 1회.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조문은 여러분이 이제, 조문하고 같이 좀 보면서 찾아주시고, 자, 저는 이제 판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3번, 다툼이 있을 때 판례에 의함. 그래서 이제 판례 문제가 요즘은 유행처럼, 막 터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박스, 여기는 뭡니까? 두꺼비집 차단. 두꺼비집 차단입니다. 소란 피우니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 인근소란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인근 소란 행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에 그 소방차를 불러서 소방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고 새벽에 그 자고 있는 다른 집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경찰이 소방차를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꺼비집을 차단시키면 전기가 나가니까 문을 열고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원을 차단한 거예요. 이 전원 차단은 자, 적법한 즉시강제라는 거죠. 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적절하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권력적 아닙니다. 전기 차단은 비권력적 아닙니다. 권력적입니다. B자 빠져야 되겠고요. 2번 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직무상 권한이면서 의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제지 사용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 새벽이었고 이게 대낮이었으면 또 달랐겠죠. 새벽이었고 주변에 아파트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고 그죠? 외딴 곳이었으면 또 그럴 필요성이 좀 낮아졌겠지만 제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이는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에 부합하겠습니다. 자, 74번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의 밑줄 하나 긋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 그 부처분,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자, 따라서 지금 권리 의무를 다투는 거예요. 자, 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거예요. 작용으로 인한 침해 구제야. 이해되죠? 작용으로 인한 이 침해를 구제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다? 항고 소송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국가 작용을 하면은 공익 목적으로 하면은 공익을 위해 하지만 통행 금지 제한을 함으로써 사익이 침해되잖아요. 근데 그 사익이 공익보다 과도하게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구제 장치가 뭐다? 항고소송이라는 거. 이해되죠? 자, 항고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항고소송. 그러면, 민사,
자, 우리 민사, 행정, 형사 소송에서 여기는 죄인지 아닌지, 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인지, 누구의 의무인지. 여기는요, 누구의 권리인지, 누구의 의무인지, 누구의 침해가 더 큰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민사, 행정, 형사 중에 어떤 소송이 많겠어요? 국민이 많아요? 국가가 많아요? 국민이 많지. 민사소송은 이게 많지. 이건요, 검사가 기소 안 해주면 재판이 안 열려요. 이건요, 국민이 원하면 열려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게 뭐겠어요? 민사겠지. 그래서 민사겠지. 재판 성격이 달라요. 내 권리 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적겠어요,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돈 빌려줘서 돈 못 받는 분들 다 민사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형사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해도 누가 안 된다고 하면, 검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 많은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방금 저기 어디요? 항고소송, 행정소송 성격 정확히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누가 설명하면 말할 수 있어야 자기 것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고 정리해서 가자. 그래야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 약간 응용돼서 나와도 정확하게 답을 찾고 나올 수 있는 실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을 바라고 가면 안 되지. 자, 어디로 가야 돼? 74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 여기 처분. 이번 시험에도 물어봤잖아. 처분에 해당하는 것,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국립학교에서 퇴학처분 받았어. 이건 무슨 소송이야? 항고소송이지. 근데 사립학교에서 퇴학처분 받으면 무슨 소송이야? 민사지. 그래서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무슨 소송 중이에요? 퇴학처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중이지. 뭐냐면 본인이 다닌 대학이 사립학교였거든. 그래서 기사에 맨날 나오잖아. 민사법원 몇 부에서 뭐 그 재판이 오늘 열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국립대학교에서 받은 퇴학처분은 자, 처분성 인정된다. 항고소송 맞잖아. 권리침해 처분성 인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74번의 기여 도로 조명 허가 옆에다가 도로 조명 허가는 특허예요. 특허. 그리고 주민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그죠? 국가가 처분을 안 했잖아요. 자, 그리고 수신호 하명이에요. 교통신호기 신호 하명이에요. 자, 횡단보도 설치 기본 계획은 횡단보도 설치 기본, 제가 항상 수업 때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이 침해가 추상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일 때 판사가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익 침해가 발생했는데 그 이익 침해가 뭔데 그냥 기분이 나빠서요. 이건 쟁송이 안 돼요. 비교할 수 있는 그 침해의 내용이 구체적일 때 쟁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됐다면 권리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너의 생각이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승진 대상자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100% 승진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니까 처분성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퇴학 처분이라는 건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잖아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명확하지, 비교 대상이. 그죠? 자, 따라서 횡단보도 설치는 처분성 있어요. 횡단보도 설치는. 근데 기본 계획 자체는 준비 단계에 해당하니까 해당성이 없다. 자, 75번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자, 행정조사 기본법이 저희 시험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이. 자, 따라서 1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요거 옆에다가 임의조사,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임의조사, 조사를 할 때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적법 않으며 조직법상 권한 범위 밖에서는 불가능해요. 자,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 없어도 우리의 임무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요. 우리의 임무 범위 안에서.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역시 자발적인 협조. 이 출제자가 자발적인 협조 되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보통 행정조사는 사전 통보해야 되거든요. 옆에다가 17조라고 적어 놓으시고, 여기 법령정리 5번 가면 행정조사법 여기 있어. 13페이지에 행정조사법 전문 넣어놨거든요. 혹시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들 요 인강만 듣는데 법령정리 5번이 필요하시다 하면 이메일로 달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 다 보내드리니까. 자, 기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파일 올려드렸는데 혹시 기본 수업을 점프하시고 요 파리제만 듣는 분은 이메일로 뭐 요청하시면 제가 제 물건을 보내달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보내드립니다. 수업 교재를 보내달라 하는 건 다 보내드려요. 알았죠? 제 펜을 보내달라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자, 비싼 것도 써봤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자, 이것도 좀 비싸요. 이것도 10,000원인가 해. 그죠? 그런데 이게 편해. 자, 그래서 어디 가시면 되느냐? 빠밤빰빰. 그 17조에 가면요. 원래는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는 조사라면 조사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몇 조에 있어? 17조에 있거든. 행정조사 기본법 제 17조에. 여기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디 봐야 되냐면 3번. 자, 3번 여기 수사에다 밑줄하는 거 긋고, 자, 요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3페이지 행정조사 기본법. 조문 없으신 분은 법제처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돼. 법제처 가서 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3조에 가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5번에 내가 넣어놨거든요. 조세, 형사, 행영,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 안 해. 그래서 3번 수사에 있어서는 이 법 적용이 뭡니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들렸어요. 수사에 있어서는 행정조사 기본법이야. 형사소송법이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면 되니까 여기 조사 기본법 적용이 안 돼요.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는 사항들 꼭 앞에 가서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행정절차법이랑. 그래서 제가 그 밑줄도 그어놨어.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준비 보조적 작용이다. 개념정이네. 개념정의. 앞으로 행정조사 기본법 몇 번 더 나오겠죠. 그런데 조문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랑 같이 연관지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 커리 이외 기출 문제 풀이할 때 그걸 이제 같이 보완을 해드립니다. 자, 75번 행정조사에 관해서 정리하시고 76번에 강학상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가는 적법 요건일 뿐이기 때문에요. 4번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자, 입니다. 적절한 건 4번이고 1번은 뭐가 틀렸냐면 다른 법상 제한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음식점 허가를 받아도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 의무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허가는 부작위 의무의 해제입니다. 부작위, 급부 의무 해제 아닙니다. 3번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자, 신청 없이 가능한 직권 허가는 허가만, 직권 특허는 안 돼. 특허랑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필요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이제 77번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것 물어봤는데 자, 기억번에요. 전자충격기 사용은 즉시 강제예요. 니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수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이죠. 권리침해죠. 그 권리침해에 대해서 억울하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자, 디귿번 최루탄 사용 즉시 강제. 리을 억류 또는 피난 조치도 즉시 강제. 그리고 미음번 압류 있죠. 압류는 강제징수, 강제집행이죠. 비읍번 건축물에 대한 철거인데 요건 대집행이야. 대집행, 강제집행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물리력 저희시험 이번 세 번째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바로 치명적 공격이 아니라 중위험 물리력에 대해서는 폭력적 공격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폭력적인 공격일 때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르지 않고 78번 경찰관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자, 경찰관이 정보 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는 것, 상시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고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 5개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정답이고 여기에 민간기업 들어가지만 공기업 그리고 공공단체는 아니라고 했어요. 시민단체는 되지만 공기업하고 공공단체는 해당 사항이 없음. 자, 80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있습니다. 자, 적절한 것을 했는데 자, 우리 통고처분은 행정벌의 일종이에요. 행정벌의 일종이 통고처분이에요. 그래서 통고처분 범칙금이죠. 범칙금. 자, 통과 제리라고 있거든요. 통과 제리, 과태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자, 이는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형식은 행정이지만 실질은 무엇이다? 사법이다. 그래서 이 표 어제 제가 진도별 확인학습 그 맨 뒤에다가 탁 넣어드렸는데 어제 그 얘기를 못 드려가지고 자, 받아서 좀 오려서 좀 어제 저기 드린 진도별 확인학습에 제가 이거 표 넣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통과 제리, 통과 제리는 실질이 사법이야. 자, 1번이 정답이고 2번 자, 행정 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대집행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3번 행정 대집행은 제3자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어요. 행정 대집행은 제3자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제3자. 하지만 즉시 강제는 행정청을 통해서. 4번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 재량인데요.
경범죄랑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할 것인지 직결심판할 것인지 요건 다 재량이에요. 통고처분 여부는 재량입니다. 81번 올바르지 않는 거. 자, 우리 원고 청구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항고 소송 제기했거든요. 근데 그 권리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엇이 더 크다? 공익이 더 크다면 원고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기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되 그 원고 입장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겠다? 국가배상을 통한 금전배상. 국가배상을 통한 금전배상. 그래서 사정 재결이 있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문장도 기출에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사정 재결은 인용이 아니라 기각 재결이고 무효 확인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을 할 수가 없어요. 취소만 가능해요. 취소만. 그리고 3번 사정 재결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주문서에다가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해 줘야만 그 주문서 가지고 국가배상 받으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82번에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법적 근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금 82번은 침해 유보설과 관련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주로 행정지도, 비권력적이거나 수익적 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고, 뭐 법적 근거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없어도 되지만 나머지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 침해 발생하거든요. 자, 83번 특히 공무원에 대한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인데 종교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 하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법치행정 필요하니까 법률에 의해서 제한해야 돼요. 그렇죠? 자유와 권리,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3번 재량으로 가볼까요? 우리 1번에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을 교통 단속할 때요. 단속하는 교통경찰관 폭행하면 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다예요. 취소해야 한다요? 취소해야 한다. 자, 그래서 단속하는 경찰관 폭행 시 교통의 도로교통법에 단속하는 경찰관 폭행했을 때요. 구속하면 취소고 불구속은 면허 정지였는데 법 바뀌면서 이제는 구속되거나 불구속되거나 무조건 뭐다? 취소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재량이의 기속이야. 기속이지. 자, 따라서 재량권 이탈 남용과 관련이 없다. 맞는 지문이지. 맞는 지문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보세요. 음주운전은 취소 정지니까 재량권 이탈 남용하고 관련이 있어. 근데 음주 측정 거부는 취소한다거든요. 그래서 또 재량권 이탈 남용과 관련이 없어.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측정을 했죠. 이때는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야. 그런데 측정 거부 있죠. 측정 거부는 취소 정지야, 취소한다야. 취소한다거든요. 그래서 재량권 이탈 남용하고 관련이 없는데 얘는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재량권 이탈 남용과 관련이 있는 거지. 자, 이제 그 2번에 재량에는 무슨 재량, 무슨 재량? 결정재량, 선택재량으로 나눌 수 있어. 알았죠? 이때 그 경찰 공무원에 대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재량을 무슨 재량이라고 한다? 결정재량이라 부르고 징계 종류를 선택하는 재량을 선택재량이라고 하니까 이 2번 지문은 결정재량이지. 근데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사유 발생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결정재량이 인정된다. 자, 부정된다. 부정된다. 헷갈리시면 안 돼 또. 한마디로 재량은 결정과 선택재량이 있고 이때 결정재량이란 이런 뜻을 말하는 거야. 이 문장이지. 결정재량, 징계사유 발생 시 결정재량이 인정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결정재량이란 이런 재량을 말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재량의 이탈 남용뿐만 아니라 자, 여기 얘는 재량이고 얘는 기속이거든요. 그럼 기속을 위반하면 위법이죠. 위법. 자, 재량을 위반하면 부당이죠. 그래서 이 부당과 위법은 자, 행정 심판 대상이 된다. 맞네. 행정소송은 부당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무엇만? 위법의 문제만 다룬다. 다만 재량 이탈 남용되면 위법이 돼요. 이탈 남용이 되면 위법이 돼서 그때는 재량이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이탈은 무슨 한계? 외적 한계. 남용은 무슨 한계? 내적 한계 위반을 말한다. 이탈은 차선 이탈이고, 자, 남용은 과속이라고 그래서 과속. 그래서 여기 암기할 때 이탈의 외적 한계 남용의 내적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억하자 그러죠. 알았죠? 틀리면 화난다. 화난 것처럼 보이죠? 자, 화난다. 화나면 귀가 팍 올라가는 거야. 그죠? 보통 그러던데. 화나면 강아지가 귀가 팍. 자, 그래서 83번은 정답이 4번. 내적, 외적 변경됐죠. 바뀌었죠. 자, 한 장 또 넘어갑니다. 22년 8월. 역대 저희 경찰학 난이도 중에 극상. 아직까지 그 난이도를 넘어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넘어서더라도 우리는 합격해. 알았죠? 합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남들보다 4, 5개 더 맞고 합격하면 그게 좋은 거지. 자, 그리고 84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자, 1번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국가배상 문제가 시험지에 뜨면 국가배상법 자 2조는 공무원이고 2조는 공무원 5조는 영조물이 되겠죠. 영조물 공무원 자 이 공무원은 자 국가배상의 요건이 공, 직, 고, 위, 손이었습니다. 그 작용이 공무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작용이어야 돼요. 그죠? 공무원의 공무원. 이때 공무원은 공무수탁 사인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들어간다. 알았죠? 청원경찰도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교통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 산타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안 보는데 교통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례는 이제 기본 다음 커리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죠? 11월에 만나요. 12월에 만나요. 교통 할아버지. 자,
직무집행이 있어야 돼. 직무집행. 알았죠? 직무집행. 그리고 고의, 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위법하다고 해서 바로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이 그 작용의 근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어. 그렇지만 그 법률을 근거로 그 작용을 했어.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위법임을 인정받았어. 위법이 됐지만 그 공무원에게 자, 과실이 있다고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1번 지문이죠. 이거 형사법 시간 하죠? 자, 그리고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거 홍법 시간 하죠? 그래서 괜찮죠? 자, 갑니다. 84번에. 자, 1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자, 명백하지 않아 이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 자,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 근거가 되리라 생각하고 일을 했지만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맞네. 두 번째, 고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았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자, 직무상 의무에 관한 내용이 자, 공익만을 위해야 된다. 틀려요. 자, 무엇까지 추가해야 된다? 사익 보호의 필요성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찰관이 하는 일이 단순한 질서 유지에만 그쳐서는 보호 대상이 안 되고 사익 보호의 필요성까지 존재해야만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춘 걸로 본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성립한 걸로 본다는 거죠. 응? 제 수업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거죠. 제 수업은 합격을 위한 건데 여러분이 학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박상준 선생님이 분필을 빨간색을 안 쓰고 노란색하고 하얀색만 써서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 안 돼? 요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시험 못 본 거하고 분필 빨간색 안 쓴 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수업에서 제가 중요한 판례인데 이걸 잘못 가르쳤어.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시험에서 그걸 틀리게 풀어버린 거야.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단순한 공익이에요. 개인의 필요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합격의 필요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뭐가 인정된다? 요게 성립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3번. 외국인은 상호 보증이 있을 텐데 이때 상호 보증은 조약까지 필요하다. 기대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기대 가능성. 어떤 기대 가능성? 외국의 법령과 자, 판례와 관례를 보았을 때, 그 나라의 법령과 판례와 관행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 나라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가능성만 있으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의 법령이야, 외국의 법령이야? 외국의 법령과 판례와 관례에 따라 기대할 수 있으면 된다. 자, 4번에 내려가시면요. 마지막에 권한 행사를 필요로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옆에다가 밑줄 딱 그어서 부작이라고 좀 크게 적어 주셔야 돼요. 부작이라고. 근데 이번 시험에 정말 이 지문이 또 나왔더라고. 참. 그래서 내가 반드시 요것만큼은
자, 기억을 하자. 자, 작용. 자, 기소. 재량. 알았죠? 그럼 기속인데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마라. 금지. 절대 안 돼. 해야 한다는데 부작위하면 어떻게 돼요? 위법이지. 국가가 배상해야지. 근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그럼 이거 위법이죠. 국가가 배상해야죠. 이게 위법 사유예요. 알았죠? 근데 재량은 뭐 할 수 있어? 결정 재량. 또 뭐 할 수 있어? 선택 재량. 자, 오늘은 여기만 설명할게요. 다음에 설명할 것도 좀 남겨놔야 되잖아.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해. 응? 자, 이 결정 재량은 자기할 수도 있고 부자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정 재량에서 자기했어. 이게 위법이야, 위법 아니야? 위법 아니지. 왜? 재량인데.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꾸 나오는 질문이 있어. 계속 나오잖아. 결정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면 이거 위법이야.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야 돼. 그죠? 자, 그럼 여기 부작위 있죠. 권한 행사를 불행사했죠. 권한 행사를 안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라면 이거 위법이야. 그래서 이 4번 질문 봐봐요. 권한 불행사가 부작위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그 권한의 불행사는 위법으로 본다. 항상 그 지문을 빨리빨리 찾으셔야 된다고. 어떤 뜻이 이해되죠? 이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라면 권한 행사의 불행사가 뭐가 된다? 위법이다. 이거 위법이라고. 위법이니까 뭐 나가야 돼요? 돈 나가야지, 국가배상. 안 그렇습니까? 이 문장을요, 여기서도 붙여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냥 힌트만 간단히 드릴게. 자, 선택재량은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러분 여기 막 커피 사러 가면 커피 메뉴 막 보이죠? 커피 메뉴 막 보이잖아. 한 잔 사 먹어. 사 먹을 수도 있고 안 사 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1번을 선택했어. 이걸 사 먹은 거죠. 그럼 나머지 요 2, 3, 4는 선택 안 한 거죠. 부작위한 거죠. 그죠? 부작위한 거죠. 자, 이 2번, 3번, 4번을 선택하지 아니함 부작위가 위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번을 선택한 게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면서 2번이나 3번, 4번을 선택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라면 그때는 1번을 선택했어도 위법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2번, 3번, 4번을 선택하지 아니함이 적법이 아닌 거야. 약간 느낌 와? 야, 와. 자, 근데 나중에 우리 이제 판례 배워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범인을 진압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 중에서 1번을 선택함이 과연 국가배상, 그러니까 2번을 선택하지 않고 1번을 선택함이 국가배상의 원인이 되려면 뭘 갖춰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거나 하면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라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췄다면 자기를 선택함이 결여됐고 부자기를 선택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이는 자기를 했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부자기를 선택하지 아니함이 위법이 된다. 띵킹? 자, 됐어.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잖아. 자, 85
5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수업 시간에 했는데 3번에 B가 아니라 군중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나머지 조문은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기본 수업 때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챙겨서 좀 기본 수업이랑 같이 좀 덧붙여서 같이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 68페이지에 96번 문제 있거든요. 자, 96번 문제. 제가 1차 시험 전에도 과징금,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구분해라. 이거 열심히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2차 시험 때 나와주네. 1차 시험 때는 안 나오더니. 자, 여기 과징금, 처분성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쟁송 대상이 돼요. 여기 과태료 없다. 과태료 불복하면 형사재판. 그리고 가산세 처분성 있으니까 행정소송 대상 돼요. 그리고 가산금 없다. 처분성 없다. 자, 과징금은 경제적 이득 환수. 그래서 억단이라고 그랬죠. 여기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급부 의무 부과. 벌이야, 벌. 의무 위반에 대한 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 원. 이건 좀 저렴해. 자, 가산세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추가 납부를 말해요. 추가 납부. 한마디로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밖에 없다라고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냈어. 근데 그 소득 500만 원이 추가로 밝혀졌어. 그럼 처음 500만 원하고 똑같은 금액을 내야 돼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더 많이 내야 돼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더 많이 내야 돼. 이걸 가산세라고. 가산세는 항상 세법. 항상 세법에 따라. 세법. 다른 행정청에서는 이거 부과 안 돼. 그리고 여기 가산금은 무슨 성격? 지연이자. 알죠? 지연이자. 한마디로 연체이자예요. 연체금이야. 가산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연체금이야.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법이 정한 금액만큼 붙어요. 그래서 법이 정한 금액만큼 붙기 때문에 이건 쟁송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알죠? 자, 구체적인 법 집행이 아니고 여기는 쟁송 대상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과태료는 전통적 의무형 확보수단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이에요. 새로운 의무형 확보수단.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용어가 96번에서 빵 터졌다. 난 해설 강의할 때 해피했어. 해피.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와줘서 해피.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나게 해설 강의했고 96번 1. 과징금 2. 목전 제지 3번 자 여기 그 뭡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 아닙니다. 우리 즉시강제 4번 가산세 좀 더 어렵게 내도 좋았을 텐데 답은 찾을 수 있게끔 냈네. 자 아무튼 가산세는 세법에 의해서 부과돼요. 그 다음 시험에요 4번 지문을 가산금으로 바꾸면 안 돼요. 다음 시험에 1번을 과태료로 바꾸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뜻은 이 지문을 다음 출제자가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음 출제자는 그 지문을 근거 삼아서 또 다른 문제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으로.
자, 그래서 파리제가 가장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씨앗을 싹 틔우는 것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농부의 마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합격의 좋은 열매를 아자 맛있게 우리가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은 또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